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세계지리 기본개념 강의 자연환경 파트 1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사막기후를 공부했으면 오늘은 또 다른 건조기후의 하나, 스텝기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건조기후 분포가 나와 있는 36쪽의 지도를 보면서 스텝기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텝기후는 여기 조금 진한 노란색, 오렌지색처럼 보이는 이 색깔이 스텝기후입니다. 스텝기후는 사막기후보다는 비가 조금은 더 오는 기후죠. 그래서 연강수량이 250에서 500 사이의 기후를 우리가 스텝기후라고 했습니다. 스텝기후의 기후 특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조하지만 사막보다는 그래도 비가 조금은 더 온다. 그래서 연강수량이 250에서 500 사이다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기후도 건조기후니까 당연히 강수량보단 증발량이 크겠죠. 스텝기후도 맑은 날이 당연히 흐리고 비 오는 날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텝기후도 일교차가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스텝기후는 그나마 사막보다는 비가 조금은 더 오기 때문에 짧은 풀 정도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의 뜻이 키가 작은 풀이 있는 초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텝의 식생경과는 단초,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스텝기후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스텝기후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비가 적은 기후가 사막기후죠. 스텝기후는 사막 다음으로 비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사막기후에서 수변기후지역으로 쭉 나오는 그 중간에 보통 스텝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텝기후는 따로 분포지역을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사막 주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막기후가 어디에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죠. 그걸 알고 있다면, 주요 사막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그 주변이 스텝기후가 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럼 사하라 사막 위아래를 이렇게 둘러싸고 스텝기후가 나타나죠. 중앙아시아는 중국 서부도 볼게요. 중앙에 사막이 있으면 사막을 둘러싸고 이렇게 스텝이 나타납니다. 호주도 볼게요. 호주 내륙 한가운데는 사막이라면 이 사막을 둘러싸고 스텝기후가 나타나죠. 자, 이런 식으로 스텝기후는 사막을 둘러싸고 분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만 제대로 알면 스텝기후도 어디에 분포하는지 저절로 알게 되겠죠. 스텝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스텝기후의 연강수량이 360mm라고 해볼게요. 자, 연강수량이 360mm면 250에서 500 사이니까 스텝기후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스텝기후를 공부할 때는 항상 연강수량만 강조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비가 올지에 대해서 좀 무감각합니다. 별로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연강수량이 360mm니까 1년은 12달이고 360을 12로 나누면 매달 30mm씩 12개월 이렇게 골고루 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스텝기후는 매달 비가 오는 기후가 절대 아닙니다. 스텝기후의 비는 짧은 시기에 다 쏟아져요. 스텝기후는 요걸 알아야 돼. 이 강수량이 짧은 우기에 다 쏟아져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라고 해봐. 자, 그러면 사하라 사막을 둘러싸고 무슨 기후가 나타나겠어? 스텝기후가 나타나겠지? 자, 사하라 사막 위아래는 지금 스텝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하라 사막에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와 볼게요. 스텝기후에서 적도 쪽으로 간다고 해봐. 그러면 적도에는 열대우림이 있을 거고, 열대우림 기후에서 조금 북반구 쪽으로 올라가면 사바나 기후가 있겠죠. 자, 아프리카는 기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적도는 열대우림 기후. 열대우림 위아래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북반구야. 여기 북반구,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막이 있고, 사막을 둘러싸고 스텝 기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몇 군데 점을 찍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가 지점이라고 해볼게. 가 지점이 완전 적도야.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다 라고 해볼게요. 나 지점이 사바나 기후. 다 지점이 이제 스텝기후, 라 지점이 사막이라고 해봐. 네 지점을 선생님이 점을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 가, 나, 다, 라 중에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열대우림가죠. 1년 내내 계속 비가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은 라죠. 사막이 250 미만. 아열대고압대 영향을 1년 내내 계속 받으니까 연강수량이 가장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건 알고 있어. 가에서 라로 갈수록 강수량이 줄어든다 라는 걸 다 압니다. 가에서 라로 갈수록 강수량이 줄어들 거야. 자, 요렇게 갈수록 강수량이 줄어들어. 그리고 열대우림으로 내려올수록 강수량은 많아져. 자, 우리 이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열대우림이 여기서 비가 제일 많잖아. 그런데 열대우림은 다른 건기가 없어. 1년 내내 계속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열대우림은 우기만, 요 가지점 우기만 12개월이야. 건기는 없어요.
사바나 기후 생각해 볼게. 사바나 기후는 적도수염대에 영향을 받는 1년에 반 정도는 우기고 아열대공업대에 영향을 받는 1년에 한 반 6개월 정도는 건기죠. 그래서 사바나 기후 나 지점은 보통 우기가 6개월, 건기가 6개월 이렇게 됩니다. 스텝을 건너뛰고 나를 한번 볼게. 사막의 한가운데야. 사막의 한가운데면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오겠죠. 그래서 이 지역 같으면 우기가 없어. 그냥 건기만 12달이죠. 그러면 사바나 기후와 사막 기후 사이에 위치한 6개월보단 짧고 0개월보단 길어야지. 그래서 스텝이 보통 우기가 2달에서 3달 정도가 되는 겁니다. 2, 3개월에 우기가 있고 그리고 건기가 나머지고요. 건기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스텝 기후 같으면 이렇게 짧은 우기가 존재하는 거야. 이때 모든 강수량이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기후의 강수 특징은 강수량 자체는 250에서 500 사이인데 이 비가 언제 다 쏟아진다. 짧은 우기 한 2-3달 정도에 짧은 우기에 다 쏟아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표시한 요 다 지역과 같은 스텝은 언제가 우길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 스텝 기후 지역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사바나 기후와 사막 기후 사이에 있어. 그러면 사바나 기후가 비 올 때 같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나의 사바나 기후가 비가 올 때는 적도수렴대가 북쪽으로 올라왔을 때 사바나 기후 지역에 비가 오겠죠. 그러면 이 스텝 기후도 마찬가지인 거야. 적도수렴대가 북쪽으로 올라온 7월에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 스텝 기후 같으면 7월을 중심으로 한 2-3달 정도 짧게 우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스텝 기후 지역의 우기는 스텝 기후와 인접한 지역의 강수 패턴을 생각하면 언제가 우길지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지중해성 기후 아래에 있는 스텝 기후 같으면 지중해성 기후가 겨울에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중심으로 우기가 짧게 나타나는 거고요. 중국 서부에 있는 스텝 기후 지역 같으면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이 여름에 비가 많으니까 여름을 중심으로 짧게 2-3달 우기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스텝 기후의 인간 생활 모습과 관련된 기타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스텝 기후 지역 같으면 스텝 기후는 그래도 푸른 자라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축을 키우는 유목을 했습니다. 유목을 했다. 스텝 기후 지역은 1년 내내 풀이 푸르르게 이렇게 또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우기를 중심으로 해서 풀이 딱 자라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 입장에서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워야 됐어요. 그래서 이 유목이란 건 한 곳에 정착해서 가축을 키우는 게 아니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방식의 목축을 우리가 유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목은 수평적 이동 방식의 목축업이라고 해요. 두 번째,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도 한 군데 고정해서 짓지 않고 이동 생활을 가능하게끔 천막 형태의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의 가옥 구조는 이동식 가옥이다. 유목 때문에 이동식 가옥이 나타난 거고, 이 이동식 가옥은 게르, 유르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몽골의 어떤 텐트 형태의 가옥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스텝 기후가 나타나는 몽골의 초원이고요. 말이나 양 같은 가축을 유목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집들이 이동식 가옥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형태예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천막 형태의 가옥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신대륙에서도 스텝 기후 지역이 넓게 나타나는데, 신대륙의 스텝 기후 지역 같으면 유럽계 백인들이 대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밀농사나 양을 방목하거나 하는 식으로 기업적으로 농업이나 목축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적 밀농사 혹은 기업적 방목을 했다. 요건 어디라고? 신대륙에서 넓은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텝 기후에 대해서 같이 정리했고요. 선생님이 판서해준 이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지난 시간에는 사막기후, 이번 시간에는 스텝기후를 정리해서 우리가 건조기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조기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형들, 건조지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